오늘은 교정치료에서 얼굴 모양이 좀 바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정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입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들어가야 예뻐질까요? 사실 교정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입 나왔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멀쩡한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입이 나왔으니까 나는 치료받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로 누가 봐도 입이 나온 것 같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주관적 기준이라 그러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나는 나온 것 같다. 또 누가 봐도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저 같은 교정 전문의가 제가 볼 땐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같은 동양 사람은 입이 조금 나왔답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이 서양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입이 조금 나온 게 정상 범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고요. 영화도 보죠. 헐리우드 영화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코는 높아야 되고, 입은 쏙 들어가야 되고, 눈은 깊어야 되고, 쌍꺼풀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동양 사람인가 서양 사람인가 모르게 되게 비슷해진 거죠. 놀랍게도 예전에 비해서 이 서양 사람들은 입이 나온 게 예쁘다고 자꾸 변화가 되고 있대요. 옛날엔 진짜 찾아보세요. 이 유명한 밀러의 비너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최고로 이쁘다고 했던 거. 지금 보면 입이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쁜 얼굴이었답니다. 그런데 입이 자꾸 나와요. 이게 이쁜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은 자꾸 동양 사람 얼굴을 보다 보니까 입 나온 게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적 기준이 거의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은 동양인, 서양인은 서양인이란 말이죠. 또 우리는 코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콧대도 조금 낮은 편이고. 참 무슨 기준으로 입 모양을 잡아야 될 거냐? 이것도 꽤 큰 고민입니다. 이마가 얼마나 튀어나왔냐? 코가 얼마나 높으냐? 또 입은 얼마나 나왔냐? 턱 끝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가 많이 높으면 입이 좀 튀어나와도 덜 나와 보이겠죠. 코가 낮으면 입이 거의 안 나왔는데도 나와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 난 입이 나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얼굴뼈 모양이나 얼굴 모양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입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코가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교정치료하지 마시고 성형외과에 가서 코를 높이시는 게 얼굴의 조화로선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낮은 코에 맞춰서 입을 집어넣는 건 올바른 치료 방법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요 정도 입이 들어가면 코 높이가 좀 낮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입을 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입이 나온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나는 코를 좀 높여봐야겠다. 근데 그건 좀 과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 얼굴이 개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입이 조금 나와 보이고, 누군가는 코가 조금 낮아 보이고, 누군가는 높아 보이고, 누군가는 광대가 좀 나와 있고, 누군가는 얼굴이 또 좀 길고, 그렇죠? 누군가는 얼굴이 또 네모나고. 이것이 나름대로의 개성인데 지금은 그 개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미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좀 너무 맞춰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딱 여기만 보고 입이 나왔냐 들어갔냐를 봐주는 사람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얼굴의 균형이 어떤가 이런 걸 봐주는 의사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너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미의 기준에 맞춰서 내 얼굴을 자로 잰 듯이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되게 예쁘다고 하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 혹시 엄앵란이라고 아세요? 지금 할머니시죠. 그분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분이었답니다.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것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내 기준으로 내 얼굴을 맞춰 놓으면 사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상한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성이 없는 그 시절에 맞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교정치료에서 입을 집어넣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얼굴의 조화를 보는 거죠. 딱 입 모양만 보지 말고요.
그리고 그 입이 들어가냐 나왔냐 하는 기준 중에 교정과 의사가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코하고 턱을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예. 여기 선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입이 나온 사람이죠. 이렇게 닿았으면 예. 이렇게 선을 딱 연결해 봤을 때 윗입술이 살짝 들어가 있고 아랫입술이 닿는 정도면 이쁜 얼굴이다. 이게 옛날에 서양 사람 기준으로 만든 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나무젓가락이나 자를 대보고 난 입이 나온 것 같아.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서양인 기준인 것 같다. 물론 그것도 고려는 해야 되겠죠. 제일 쉽게 보는 건 이렇게 옆 얼굴을 보면 여기가 코지 않습니까? 여기 입술이고요. 그럼 코하고 입술이 만난 이 각도가 있어요. 코 밑변이 있고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 혹은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얼굴이 너무 평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많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코와 윗입술이 만나는 각도를 보고 이 사람이 입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가 이렇게 안 생기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코가 이렇게 약간 들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각도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에 좀 맡길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내가 지금 입이 나와서 많이 신경이 쓰여요. 나이가 몇이에요? 23살이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입이 나온 것 같다고 자네 입을 좀 넣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이렇게 보면서 물어봐요. 지금 입 나온 것 같습니까? 그럼 좀 어디 제가 입이 나왔냐고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저런다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입을 집어넣으려면 앞니가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를 중간에서 빼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예요. 왜냐면 여기 자리가 있어야 앞니가 들어갈 거잖아요. 입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입이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를 4개씩 빼가면서 교정치료하는 건 난 반대다.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말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부인 얼굴을 보지 마라. 누구를 봐야 되냐? 장모님 얼굴을 봐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생긴 여자와 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때 얼굴은 얼마 안 가요. 30대면 바뀌고 40대면 바뀌고 50대면 바뀌어서 결국은 딸은 자기 엄마처럼 생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피부의 탄력도라는 게 떨어진답니다. 살이 좀 얇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근육이 좀 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름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20대 얼굴을 기준으로 입을 정말로 예쁘게 쏙 집어넣어주면 35, 40이 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더 늙어 보일 수도 있어요. 50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23살 먹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이 현재 조금 나온 것 같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서 교정치료로 입을 꼭 집어넣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나한테 나왔냐고 물어보면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를 빼고 교정치료를 해서 입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치료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얼굴로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부분에 입이 나왔냐 들어갔냐 이것만 보는 사람 말고 전체적으로 얼굴의 조화를 봐주는 의사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당장 오늘의 입 나온 거 말고 이 사람이 30되고 40되고 50되고 나이 들어서까지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을 그 긴 기간 동안을 봐줄 수 있는 의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정 전문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진짜로 열심히 치료해서 입을 집어넣는 게 이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오늘 당장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옛날 말이지만 이게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고 그 다음번에는요. 지금 당장 치료비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내주고 있고 그럼 결제권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장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얘기해보고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치료의 장단점에 관련된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해야 멀리 내다보는 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정치료는 오늘 여기 가서 얘기 들어보고 바로 결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치과 의사마다, 교정 전문의마다 흔히 말하는 치료 철학이 다릅니다. 제가 막 설명을 해요. 1번 원칙은 수술이에요. 2번은 빼는 거예요. 3번은 안 빼고 치료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100% 옳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치과 의사, 교정 전문의의 치료 철학에 따라서 치료 계획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웬만하면 그냥 살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일을 빼지 말고 여기서 적당 수준에서 합의를 봅시다. 좋아진다니까요. 하지만 100만큼 좋아지진 않지만 한 50 정도 좋아지면 이런 정도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은 치료인지 결정을 하고 결정한 거 가지고 또 상담을 해봐야 돼요. 오늘 입이 들어간 얘기 하다가 교정과 의사의 치료 철학에 관련된 얘기까지 드렸는데 오늘 당장 치료 결정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번에는요. 입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를 오늘만 보지 말고 멀리 포괄적으로 보는 교정과 의사를 만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얼굴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껍데기는 껍데기고 이 얼굴은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흔히 말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이가 들면 중년이 되면 얼굴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이 좀 나와 있어도 선하고 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미소, 사실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는 게 20대에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치료, 교정치료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